네, 산업경영공학과 품질검사 동영상 강의 품질경영 파트 3. 이번에는 품질비용과 표준화 중에 표준화 파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고 왔는데요. 뭐 갑자기 또 사무 처리할 게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품질비용 파트는 좀 짧은 대신 이렇게 구조가 있고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가지가 대변하는 것이 어떻다,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된다, 혹은 각각의 세부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다, 어떤 개념과 혹은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게 많은데 표준화는 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양은 많지만 그냥 이렇게 쓱쓱 얘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이해,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더 경험이 쌓여서 좋은 선생님이 되면 더 이걸 이렇게 응축해서 혹은 잘 엮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 부분은 좀 네, 되게 책 읽어주는 사람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지가 않기도 해요. 네, 한번 같이 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선 표준화를 보겠습니다. 표준화의 개념. 네. 표준이랑 규격이란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우선 살펴보면서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표준은 물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어떤 표준이라 그러면 물적인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조금 줄여서 써야겠네요. 보통 이렇게 물리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기 마련인데, 뒤에 보면 성능, 방법, 책임, 이렇게 무형에 가까운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방법까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표준이라 그러면 뭐를 하기 위한 표준. 우리가 당장 앞에서 그 통계적 품질관리 파트를 다시 볼때 그 2859 표준이 뭐였냐 하면은 품질 검사, 샘플링 검사에 관련된 표준, 그 샘플링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물론이고 어떤 제품이 어떤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 혹은 어떤 기능, 부품 혹은 그 재료나 서비스의 퍼포먼스, 성능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평가 기준도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넓은 표준이고, 좁은 표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단위로 된 것들이 좁은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고,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이제 다시 언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목표의 목표, 공정한 이익,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공정한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표준으로 잡아놓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걸 우리가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준과 규격의 차이는 뭐냐면, 좁은 범위의 표준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규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사항, 물적인 사항에 대해서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규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과 규격을 따지면 표준이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규격은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만 표준화를 한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되게 헷갈리는 그 용어들이 많고, 모든 용어들을 제가 다 커버는 안 할 텐데, 그 기출 문제를 저도 푸는데 저도 이거는 맞춰도 헷갈리겠다, 볼 때마다 좀 오래 생각을 해야 된다 싶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규정, 시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방은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스페시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제품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때 스페시피케이션, 시방서는 거기에 뭐 형태는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두께는 얼마고 재질은 뭐 재료는 뭘 써야 돼, 이런 걸 적혀져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걸 시방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규정은 뭐냐? 시방이 실제로 어떤 물적인 형태, 예, 제조하는 방법, 뭐 여기 시험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요걸 요런 형태로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표준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방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색칠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규정을 업무를 위한 표준 이렇게 외워두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그럼 표준화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요 원리가 있는데요. 여기다 적을까 하다가 그 산업표준화 쪽
그 주요 원리는 뒤쪽에다 갖다 놨고요. 일반적으로 그 적용하는 주요 원리는 제일 많이 이제 쓰는 얘기는 단순한데 이건 뭐 아니까 표준화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대가 기억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휴대폰 충전기가 그 꽂는 단자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USB-C로 거의 통일돼 있잖아요. 애플은 뭐 아니겠지만 USB-C로 다 통일이 돼서 그 서로 충전기를 빌려줄 수가 있어요. 케이블이랑. 그걸 표준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화하는 거예요. 다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를 할 때 이 회사는 이걸 쓰고 저 회사는 저걸 쓰는데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모여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고 해서 관련자들이 합의를 해서 최대한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관련자 합의, 다수의 이익, 요게 앞에서 말한 공정한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표준화는 객관적인 보편성과 타당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걸로 해야지 뭐 주관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주요한 두 가지 원리가 서로 좀 이렇게 대치되는 게 있는데 고정과 개정의 원리입니다. 고정은 표준을 한번 정해놓으면 일정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이 정해졌는데 허구한 날 바뀌면 그게 표준으로서 의미가 없죠. 사람들이 그 표준을 지킬 수가 없을 뿐더러 지키려고 하지도 않겠죠. 내일이면 또 바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 반대로 표준이 첫날 만날 그대로 있으면 바뀌는 제품, 바뀌는 소비자의 요구, 바뀌는 기술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항상 검토 후에는 필요하면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정과 개정이 항상 이렇게 번갈아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내용이죠. 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 이제 3차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표준화 어떤 것이 표준화가 되었다. 어떤 표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세 가지 축으로 주제는 뭐고 국면은 뭐고 수준은 뭐다. 이렇게 하면 그 표준이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제일 처음에 주제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제, 영역 분야, 뭐 광업, 식품, 건설, 석유화학, 또 뭐가 있죠? 뭐 환경, 뭐 농업,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예요. 산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국면은 뭐냐면 어떤 행위,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산업인데 석유화학 분야에서 혹은 식품 분야에서 혹은 건설 분야에서 어떤 용어에 대한 표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검사 방법에 대해서 표준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등급을 매기는 거 어떤 작업 방식 뭐 고객에게 뭐 이걸 뭐 제품을 뭐 이렇게 인도하는 방식 포장 방식 뭐 이런 거 어떤 행위 어떤 그 대상을 표준화할 것이냐를 국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위 액션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수준인데요. 수준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내 표준, 회사에서 정한 표준이 있고 더 넓게는 국가 표준, 더 넓게는 세계 표준이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표준화가 있는데요. 표준화 중에 이제 산업에 관련, 앞에서 했던 얘기도 다 산업 표준화에 관련된 얘기긴 한데, 이 산업 표준화는 이제 그 산업 표준화법의 그 산업 표준화법의 정의에 이 산업 표준화가 뭔지 그리고 목적이 잘 드러나 있어요. 보시면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 표준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재정 보급하고 품질 경영을 지원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산업 표준화라는 게 품질 경영이 나오는 거죠. 품질 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제품과 서비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시키고 생산 효율도 향상시키고 생산 기술도 향상시키는 거예요. 품질, 생산 효율,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특히 거래를 단순화, 공정화하며 앞에 단순화의 원칙 뭐 이런 게 여기 적용되고 있는 거죠.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산업표준화법에 나와 있는 표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광공업과 서비스를 비롯한 제반사항을 좀
통일해서 단순화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적용되는 3원칙 3S가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게 많은데 이걸 다 언급하기가, 이게 여기 이런 거가 이제 제가 좀 난감해하는 그 나열, 언급에 가까운 얘기가 되겠죠. 광공호품의 종류, 형상, 치수.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이에요. 이게 크기가 어떻고, 뭐 내구도 같으면 이게 얼마를 견뎌야 되고, 안전도 이게 뭐 사용했을 때 뭐 깨져도 뭐 사람이 안 다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물적 특성이 있는 거죠. 네. 기본적인 물적 특성이 포함돼요.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얘에 대한 어떤 방법, 방침에 관한 거. 얘를 생산 방법. 심지어 생산 방법이 표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산돼야 된다. 생산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산 방법이라는 말에 설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이건 이해가 될 텐데, 사용 방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소비를 합리화시킨다.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잘못 써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 방법이 들어갑니다. 사용 방법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운용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방법에 뭐 작업 방법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안전도 들어갑니다. 안전이 이렇게 갖춰져야 된다. 안전에 관한 표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물적 특성과 두 번째 거는 그 물적 특성이 달성될 수 있는 방법, 반대로 그 물적 특성이 전달돼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재밌죠? 포장에 관련된 겁니다. 외형, 포장에 관련된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하냐면 물적 특성, 그 다음에 관련 방법, 그리고 포장. 포장을 따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데 그 법령 항목이 보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광공업품, 우리가 아는 제품, 일반적인 제품에 그 머린말을 달고 서두를 달고 나오는 항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시험, 검정, 측정에 관련된 겁니다. 시험, 검정, 측정. 얘를 어떻게 분석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다루기 위한, 시험이나 검정을 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샘플링 검사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다 물적 특성, 결과물,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사용하냐, 그다음 어떻게 포장하냐, 얘를 어떻게 검사하냐, 요 네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제품 말고 구축물이나 공작물에 관련된 것들이 또 똑같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앞에 했던 얘기가 거의 반복됩니다. 네. 2번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서비스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 나왔던 얘기가 뒤에는 또 반복되고, 그러니까 대상물만 바뀌고 내용 항목들은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생산, 설계, 운용 등을 관리하는 정보 체계와 전자통신 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이거 전자상거래를 말하는 거죠. 전자상거래. 이 두 개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매체,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와, 꼭 디지털이 필요 없죠. 어떤 정보 매체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기술들도 표준으로 다루기 위해서 광공호품 외에 이렇게 따로 별도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공업 관련된 네 가지가 특히 이제 용어가 반복돼서 광공호품 뭐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헷갈리게 할 때가 있는데, 물적 특성, 그리고 그 물적 특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안전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장, 네 번째 시험 및 검사에 관련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표준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용어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산업표준화의 뭐 효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생산자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단순화해가지고 그걸 분합화해서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작업 방법을 이렇게 딱딱딱딱 나누니까 전문화할 수 있고, 뭐 비용도 감소할 수 있고,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기를 봤을 때 여러분이 쉽게 고를 수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단순화되기 때문에 선택이 용이해져요. 네, 요게 좀 호환성은 우리가 뭐 당연히 기대할 수 있죠. 표준화가 되면 아까 USB 케이블, 휴대폰 충전 케이블처럼 호환이 된다는 게 참 좋은 거다라는 걸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선택이 용이해진다, 요 개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가지수가 좀 줄어들고 단순화돼서 요거는 요렇게 요런 형태만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성능을 봐야 될지도 이해가 되면서 선택도 단순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국면별로 우리가 다뤘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액션에 대해서 다루느냐에 대해서 표준화가 있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방법 규격, 제품 규격은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를 해요. 방법에 관한 거구나, 제품에 관한 거구나, 제품에 관한 거면 물적 특성에 관한 거구나 다 이해합니다. 그럼 뭐냐? 어려운 게 전달 규격 혹은 기본 규격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구에게 한 사람이나 조직이나 부서가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부서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 그 서로 정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딱 제대로 전달되기 위한 어떤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단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나 단위, 더 나아가면 서류 양식 이런 것들이 다 전달 규격, 기본 규격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산업표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인증제도가 KS 인증제도죠. 네. 그래서 KS 코리아 스탠다드 한국 산업표준이 앞에서 뭐 산업표준의 정의는 이미 얘기했고요. 광공호품의 종류 KS 그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류, 형상, 품질, 생산 방법, 뭐 시험 검사 측정 방법 뭐 이런 거에서 서비스까지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이다라고 하고 대상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 또 반복되는데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있고 국민의 안전, 위생, 공해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요. 대상 중에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국제 규격과 조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개별 그 표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는 경우가 예전에 그 ISO 인증이랑 샘플링 검사 이런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샘플링 검사에 보면 KS 표준이 ISO 표준과 대응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제 규격과 그대로 우리가 그 표준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 이제 부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KS만 따면 국제 표준도 그대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서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국제 규격과 조화를 이루게끔 그대로 따를 수 있거나 살짝 더 엄격하게 만들면 뭐 쉽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그 표준화의 대상이 되거나 목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중요도가 낮거나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특정 용도이거나 표준화의 비용이 효과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이건 당연한데 요게 있어요. 발전 중인 신기술은 표준화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으면 오늘 표준을 만들어봤자 내일 기술이 또 달라지면은 그걸 표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게 뭘까요? AI 같은 것들, 네,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은 아직은 완전히 표준화하기 좀 어렵죠. 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은 필요하지만 인증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에 관한 표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자동차 기술로 들어가니까. 근데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직은 네. 그렇고 완전 자율 서버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로봇이 완전 자율 작업하는 로봇이 있다. 뭐 택배를 나를 수 있고 뭐 논에서 낫으로 이렇게 별을 벨 수 이런 거는 어떻게 표준을 만들어야 될지 아직 모르죠. 발전 중이니까. 그래서 분류가 제품 표준, 방법 표준, 전달 표준 앞에서 말한 거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전달 표준은 아까도 말했지만 용어나 단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어떤 수열, 그 배수 막 이런 거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까지 물론 쓰이는데 그걸 다시 콜콜 외우는 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그 제가 여기 써놓은 주소를 들어가 보시면 좀 보여드릴게요. 그 산업 부분이 분류 체계로 A에서 X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주소를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나라 표준 인증이라고 국가에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산업 표준 분류 체계에서 A는 기본 부분이고요. 네. 기본 부분에 되게 특이한 게 방사능 관리랑 인간공학이 있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여기에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게 좀 재밌죠.
이걸 다 외우는 게 참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기출 문제는 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한 5개 정도, 좀 많으면 8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외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통 이제 알아두는 게 기계 부분, 되게 기본적인 거니까 전기 부분 C, 일렉이라서 C, 그 다음 금속 부분 D, 그 다음 건설 부분 F, 환경 부분 I, 생물 부분 J, 섬유 부분 K, 화학 부분 M, 그 다음에 의료 부분 P, 품질 경영 부분 Q. 저는 요 정도를 보통 외워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뭐 상관없는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막 물류 부분, 조선 부분 막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항공우주 부분. 네, 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걸 X까지 이걸 20개를 다 외워서, 야, 모르겠네요. 이게 다 외우는 게 맞는 그 방법인지 좀잘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네. 계속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KS 인증 대상, 앞에서 말한 KS 표준화에 따라서 어떤 그 품질 수준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죠. 우리 KS 마크 붙어 있죠. 네. 요즘은 KS 뭐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품 마크, KS 마크 이런 게 그 붙어 있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발전이 막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뭐 제가 잘할 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많이 돼서 발전이 이루어져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물건에 따라서 품질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이제 KS 인증을 받거나 품이라고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게 좀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물건을 사면 스테이플러를 사거나 펜을 사거나 뭐 이런 걸 사면 케이스 마크가 붙어 있는지 막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인증 대상은 당연히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기술이 있습니다. 가공 기술 중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인증 제도는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한국 산업 표준에서 정한 기준 품질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생산했다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심사를 해서 오케이, 그럼 너네 회사에서 만든 요 제품은 KS 빵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단위로 사실은 해주는 거예요. 네. 기술 표준원 심사는 시중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면 암행어사라 그래야 되나? 암행어사는 아니고 이제 알려주니까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분량이 많이 이제 알려져서 이게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경로로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가면 소비자 단체가 이런 정보를 모아서 요구를 하면 기술표준원이 이거 좀 알아봐야겠다고 이렇게 제품을 시장에서 쫙 사들여서 랜덤하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결함, 중간 결함, 심각한 결함, 치명 결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개선하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나 잠시 중지를 하거나 KS 마크에 대해서 아예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하면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사내 표준화가 있습니다. 사내 표준화는 이제 기업 내부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 건데, 뭐 품질 방법, 제품 규격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랑 똑같은데, 전달 규격이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공통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 어떤 규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 규격이라 그래요. 네, 기본 규격. 뭐 서류는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 회사 가면 원래 배우는 게 있어요. 서류는 이렇게 만들고, 결제는 이렇게 올리고, 뭐 이건 어떻게 하고, 휴가는 어떻게 써야 되고, 업무 시간 어떻게 보고하고,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기본 규격, 전달 규격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따지면 회사 규격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에 관련된 규격, 업무에 관련된 표준, 관리 표준이 있고, 기술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얘기가 좀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에 관련돼서 시기, 물론 이제 주로 사내 표준에 대한 얘기로 많이 언급되긴 하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꼭 사내 표준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시한 표준이라는 얘기 있고 잠정 표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한 표준, 잠정 표준 둘 다 어떤 시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으로부터 미래가 있으면
여기까지만 쓰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가 어떤 특정 시기로, 구체적인 시기로 딱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특정 조건으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 표준은, 위에 거 시한 표준은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쓰다가 반드시 딱 끝나야 돼요. 그런데 잠정 표준은 여기서 여기까지 쓰다가 이게 더 잘 만들어진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새로운 표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이 잠정 표준과 미래의 새로운 표준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를 잠정적,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적 provisional이라 그러면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은 얘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F1 레이싱 경주를 봤는데 거기서 보면 현재 1등입니다. 그럼 잠정적인 1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currently가 되겠죠. currently leader 그러면 현재 1등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provisional 이란 말을 많이 써요. 네. 현재 1등, 잠정적으로 1등입니다. 특히 기록 경기에서 다음 사람이 또 시도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지? 예, 뭐 우리 피겨 같은 거, 지금 김연아 선수가 220점으로 끝냈는데 220점이면 현재 1위. 근데 다음 사람이 타서 더 잘 타면은 점수가 더 올라가면 2위가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김연아가 1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걸 provisional, 잠정적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이 표준이 그대로 혹은 살짝 수정돼서 정식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시한 표준은 그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조건 때문에 쓰는 거라서 일정 시간 후에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활동이나 과도기적 상황, 이 상황이 미래에는 안 일어나는데 이때만 딱 적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정 표준이 여기 중요한 얘기지만 적어놨지만 정규 표준과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연구가 미완돼서 얘를 확정 표준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 서식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진짜 얘기하기가 저도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나고 헷갈리거든요. 네, 본체는 이제 형식의 주체, 규격에서 이제 본문을 말하는 거고요. 부석서는 규정의 일부긴 한데, 네, 본체에 준해서 이제 부석서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넣는 걸 말해요. 추록이란 말이, 예, 여러분들 뭐 좀 알아두면 이건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라서 해놨는데, 개정 내용들만 이렇게 따로 요약해 놓은 걸 말합니다. 예, 개정 내용을 모아 놓은 걸 추록이라 그래요. 추가한 목록,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참고, 해설, 조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규정의 그 규정이나 표준의 일부가 아니에요. 조항은 조항은 좀 다르죠. 조항은 본체에서 독립된 하나하나씩의 규정,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고, 참고와 해설은 표준이나 규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시험 환경 표준은 온도, 습도, 기압을 정의를 하는데, 온도는 뭐 20에서 25도 정도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습도는 50과 65% 두 개인데요. 이게 또 상온이나 상습을 할 때는 상온 상태 하면 5에서 35도, 상습은 45에서 85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다 기억하기는 좀 힘들고요. 좀 포인트를 이렇게 딱 줘서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표준 기압은 86에서 106 킬로파스칼입니다. 그 다음 국제표준, 국제 표준까지 해보죠. 뭐 상호의 교류 무역 기술 발전과 분업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대표적인 기구가 뭐 요건 문제 좀 나오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 우리도 맨날 얘기하는 ISO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전기 표준회의 IEC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규격 코드에 관한 문제도 종종 나오는데, 이것도 참 이런 걸 외우라고 하는 것도 물론 알면 좋은데 모르면 찾아보면 되는 거라서, 영국은 BS, 미국은 안시 코드라는 말 요즘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쓸 텐데, 예전에는 컴퓨터 하면은 그 문자열을 그 컴퓨터 언어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자열을 변환하는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시에서 정한 표준이 있어서 안시 코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요즘 뭐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프랑스 NF
프랑스의 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일이 도이치 인더스트리라서 D입니다. 일본은 저팬이니까 J 기억하기 쉽고요. 중국이 GB인 게 조금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은 게 브리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미국의 안시가 좀 어렵고요. 프랑스는 뒤에 있고 독일이랑 일본은 앞에 있고 중국은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제가 외우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고요. 네, 이게 뭐 많은 양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요약해서 하려다 보니까 짧게 하려고 해도 사실 양이 많은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거 보시고 또 제가 문제를 몇십 개 이번에도 한 10개 냈는데요. 뭐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안 보고 이제 푸는 연습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그대로 제출하시라는 게 아니라 강의자를 다시 보고 맞아 이러고 다시 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실제로 나중에 이제 뭐 기출 문제집 보고 이렇게 답 가리고 이렇게 풀었을 때도 설령 틀리더라도 이거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요 정도의 그 머리에 안내판이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부하기가 좀 쉬워요. 다시 찾아서 머릿속에 입력해서 외우기가 좀 쉬워요. 근데 뭐지? 내가 이런 걸 배웠다고요? 제가요? 이 상태면 되게 힘들어요. 요 두 수준의 차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자에 해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한 거니까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입이 좀 말라가니까요. 이 정도로 말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가 아마 품질 경영 마지막 파트일 텐데 다음 강의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